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시장은 전주 대비 2.4% 오른 3,1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팔자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총 7조 1,456억 원의 주식을 순수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돈줄 조이기를 시사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고용시장은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환호성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4,500선을 넘겼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특히 강세를 보였고 이 국제유가도 다시 69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시그널 함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박원재,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활발한 주식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 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명신산업 4가지 종목은 아주 큰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마이너스 0.4% 약간 손실 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큰 수익률 챙겨가 주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12%, 한라홀딩스는 9.5% 가져가고 있고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조금 부진한 모습이네요. 각각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편입된 심텍이라는 종목도 현재는 약간 손실권에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방법들 그리고 주식 이야기들 지금 활발하게 이야기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라고 발언하면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주간 기준으로는 2.8%나 상승을 했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번 주는 줄어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2% 가까운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오늘 같은 시장은 떠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 종목장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는 종목, 편출이 되는 종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올해는 대역급 IPO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자금에 있어서의 이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야지만 그 기업들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장은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은행이라든가 증권 쪽의 흐름도 나름대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뭔가 이슈와 모멘텀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환율이라든가 변동성 지수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21선 자리대가 깨지는지 1160원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로 61선 자리대의 15포인트 이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의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계속적으로 수소 쪽에 있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사의 비전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 발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수성 뭐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대형 섹터들 같은 거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록 인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확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관련 테마들의 종목군들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 수소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JNK터 같은 경우도 수소 충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찌됐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5년도까지 대부분의 국산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산화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중소형주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예대 마진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은행 쪽이라든가 보험주도 좀 봐야 되겠죠. 뭐 KB금융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한지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대해상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방회사 같은 경우는 BNK금융지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정고점 자리대 넘어서게 된다면 신고가도 한번 흐름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들 좀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종목 워닝과 트리얼즈도 괜찮습니다. 121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개별적인 종목인데 소프트센이라는 기업입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 2,700원 정도 이하권역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30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날보다 0.17%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도 0.3% 오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또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지면서 우리 시장도 미국발 훈풍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1%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 올라가며 현재 75,2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5% 상승하며 현재 주가는 105,000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와 카카오도 1%대인데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152,500원이고요. 네이버는 425,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를 노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0.6% 상승하면서 95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본주를 따라가면서 현재 7만 400원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 각각 1.18%, 1.4% 상승률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LG화학은 0.5% 회복해주면서 현재 78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지난주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받는 모습이고요. 현재 셀트리온은 0.85% 상승하면서 29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0.83% 상승하며 3,159선, 코스닥은 0.8% 올라가며 1,03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개인들의 매수세로 장 초반부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소폭 매수세가 이 거래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 오늘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수급이 좀 장 후반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강합니다. 헬스케어가 1.78% 상승하면서 12만 5,6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17% 올라가면서 17만 3,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대표주인데 지금 시초 2위 자리를 아직까지 또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1.45% 오늘 올라가면서 32만 8,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개인 관련주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오늘은 상반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0.9% 하락하는 반면 카카오게임즈는 1%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상승 출발 강하게 해줬는데 LNF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 급등하면서 현재 11만 3,500원 주가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HLB가 0.9% 상승, 알테오젠도 1.4%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힘이 강한 모습입니다. 시젠도 현재 6만 4,200원대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인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했는데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 강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전약 후강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전약이 아니네요. 전강 후강이네요. 그렇죠? 네, 이 장 초반 후반까지 장 초반 때 이 기세를 좀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변곡점에서 상방향으로 틀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기점에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거나 횡보하고 올라가거나 어쨌든 상방향의 힘이 강하다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의 시장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바닥을 치고 반등을 줬는데 미국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박스권이었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박스권이었고 미국 시장은 박스권도 아니고 계속 상승의 흐름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줄 건데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중바닥형 내지는 이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 예상했었던 건데 고맙게도 미국 시장이 별일 없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전일 강하게 움직여줬고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면 단번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은 쉽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 강하게 움직인 거에 따른 지속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3,200을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거를 뭐 빨리 해주든 늦게 해주든 그 시간의 문제인 거지 3,200은 안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정강 후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뭐 오늘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내일 움직이든가 하면서 이 시장의 박스권을 여러분들이
저는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걸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시장이 빠졌을 때에서 손실 부분들을 매매로 잘 복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의 종목들이 반등을 주거나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폴더오폰 관련주들은 지금 폴더오폰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죠. 그래서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2월 달에서도 추천했었고 최근에 7월 달에서도 추천했었고 뭐 이노트 충전 소재뿐만 아니라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쪽 애들이 움직이면서 OLED 쪽으로 순환을 할 거다. 왜냐면 이번에 나왔던 폴더블폰이 사전 공개 이미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기술이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된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쁘게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확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주말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중국에 9월 1, 2서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벌써 100만 대 정도가 사전 대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는 예상과 국내에서도 이미 벌써 100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노트 20은 이미 벌써 따라잡았고 노트 10의 이제 속도를 이제 가는 수준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린다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주말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그런 이제 핸드폰 카페들, 포털 사이트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개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리고 많은 여기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사용기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폰이 이쁘게 호평이 지금 자자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OLED 장비주들, OLED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3,200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뭐 이제 수소차, 그 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뭐 이런 그 이슈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이슈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매매를 하면 그 다음 순환매 종목, 낙폭과대 종목들도 순환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적인 대응을 지수 3,200과 3,300을 두고 대응하시면은 이번 주 다음 주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넷마블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자, 넷마블 신작 게임이 나왔거든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 그러니까 마블 영화를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게임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뭐 봤어요. 그냥 인터넷 찾아가지고 무슨 게임인가 이렇게 봤는데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켓 어플 마켓 이 순위에서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고 그러면은 거기에 주가 힘입어서 넷마블도 이전에 썼던 이 지금 시장 박스권이니까 14만 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을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게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 내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공략하는 사람들이 공략을 해서 이 정도 뭐 먹을 수 있는 폭은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쪽 애들이 좀 누그러져야 이쪽 애들이 좀 게임주들이 움직일 텐데 어쨌든 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워낙 강해서 저쪽 순환매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뭐 넷마블도 나쁘진 않다.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요. 카카오뱅크. 자,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이 흐름들이 조금 좋았죠. 전날, 전전날, 지난주 다 좋았었는데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이슈와 그다음에 수소차 이슈, 지난주 이제 수소차 이슈와 폴더블폰 관련주 이슈 이 두 가지가 꺾여야 돼요. 꺾여야 다른 쪽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뭐 파이테크닉스 마찬가지고 이쪽이 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꺾여야 되는데 지금 뭐 KH바텍, 파이테크닉스, 인터플렉스, 해경하이테크 다 이게 다 폴더블폰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지금 장중에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 외에서도 OLED 장비저부터 해서 이쪽으로 순환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은행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 양호합니다. 주가 전망이야 뭐 여기 지지하고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 또 금리 인상을 또 한다는 이슈가 또 하반기나 내년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 기대감에 다시 우상향으로는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양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 바로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폴더블폰 관련주 쪽이죠. 그리고 OLED 관련주 쪽에 이제 두 가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거에서는 이제 PCB 관련주까지 해가지고 PCB, OLED, 그러니까 핸드폰 부품에 들어가는 갤럭시 부품주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종목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올해 이미 벌써 1월달에 추천을 했었던 1월 15일일 거예요. 추천했었던 실전 명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최근에서도 시장이 7월달에 8월달에 별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특히 8월달에 많이 빠졌죠. 오히려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고점 부분에서 이런 걸 사는 게 수익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폴더블폰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폴더블폰이 이게 나오게 되면 분명히 판매량은 대단할 텐데 라는 생각에 일부러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그다음에 KH바텍 일부러 폴더블폰 관련주들을 7월 달에서도 제가 주유소 저녁 방송에서도 내일 봐야 될 업종, 내일 봐야 될 공략주 다 폴더블폰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올까 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000만 대 얘기하잖아요. 좀만 더 지나면 1500만 대 팔렸다, 3000만 대 팔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왜 없던 폰에서 새로 나온 폰들이기 때문에 신기해서라도 사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면 안 사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1, 2를 받고 3가 나왔는데 개선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이쁘게 잘 나왔고 저도 주말에 봤거든요. 폴더블폰 핸드폰 매장 가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어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쓸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확실히 내구성도 좋아졌고 이제 방수도 되고 이전 버전은 방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수도 되고 그다음에 손톱 이렇게 찍어보면 예전 거는 찍으면 그 자국이 살짝 이게 남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물론 필름이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자국이 남겠죠. 근데 웬만큼 실상에서는 그 자국이 남지 않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든 폴더블폰이 나왔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 이미 벌써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폴더블폰 이게 얇게 접히고 이 완성도가 높은 거를 해외에서는 아직 그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독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도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뭐 여기저기 러시아도 팔고 여기 이렇게 팔아버리기는 100만 대가 아니고요. 앞으로 억만 대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포문이 열려가지고 이 열기가 쉽게 사그라들질 않고 다음 버전 나오고 뭐 인도에만 팔아도 뭐 몇 천만 대 팔리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갖고 핸드폰 인도 시장은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게 과거에 보면은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던 시장인데 이제 점점 그 보급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블루오션과 같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만 아니라도 유럽에만 팔아도 미국에만 팔아도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OLED 관련주가 맞물려서 올 하반기와 내년에서 이슈가 많이 되면 주가가 많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 전망 어떻게 보느냐? 자, 일단 뭐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은 3분기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이미 벌써 예견이 되고 있고요. 폴더블폰 흥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고 흥행이 돼도 한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한 달로 끝날 거냐, 석 달로 갈 거냐, 이제 이게인데 웬만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석 달 이상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은 흔치는 않아요. 뭐 과거 제약주라든지 뭐 IT, 2차전지 이런 애들이 한 1년 동안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물론 얘네들도 1년 동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에서 석 달 정도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슈는 지금 떴다 이거죠. 그러면은 조정시는 당연히 매수가 되지만 지금 조정을 주겠습니까? 다른 순환매 종목들 공략해야 돼요. 조정받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아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으니까 이런 쪽들은 갖고 있다면 쭉 계속 가져가시고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사는 것보다는 다른 폴더블폰 관련주, OLED 장비주 이쪽을 노리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양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짚어주셨고 또 세 가지 특징주들,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각에서 움직이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에서 지금 임상 승인 그런 재료가 나왔죠. 지난 27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믹스에 대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임상 신청한 지 2달 만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들은 기업들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치료제 피라믹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풍제약 주가 12.65% 올라가면서 주가는 74,700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 보시죠. 네, 신풍제약 최근에 횡보를 오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2일 날 63,300원대에 주가가 좀 거래가 되고 있다가 잠깐 8월 중반에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8월 말 지금 횡보를 마치고 오늘의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주가 장 초반에는 79,000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음봉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MMORPG 미르4로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확장 중인 블록체인을 접목을 시켜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힘을 실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게임 종목들이 이 블록체인을 합성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가 지난주 개인 순매수 탑5 안에 들면서 현재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위메이드는 8월 초반부터 8월 말까지 정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49,300원에서 최근 고점은 78,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주가 회복하는 모습이죠. 현재 7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 이 건축 및 토목 부분에서 도급하고 자체 공사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이 종속 회사인 고려종합물류, 이 회사는 농수, 축산물까지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양건영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 대선이 좀 다가오면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뭐 홍준표 관련주도 있고 이재명 지사 관련주도 있는데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4% 올라가면서 11,200원까지 주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려가면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이 좀 급락 나왔을 때도 전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없고 7,290원부터 오늘 11,400원까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세가 계속해서 좀 유지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낙폭을 만회하고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이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기관들이 좀 단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난주에 급락, 그 시장은 벗어났죠, 지난주에. 지난주 급락할 때 아마 3,000포인트가 깨지기는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근거는 지금 시장이 하단과 상단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있는 명확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단을 지지해 주는 것은 실적이에요. 실적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실적이 피크아웃 우려가 많이 있죠. 근데 피크아웃이라는 게 경기가 역성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좀 많이 좋게 봤는데 이 많이 좋게 본 게 조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깔아놓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을 3턴을 깨기에는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또 막힌 게 많아요. 상단은 역시 금리 정상화가 막고 있죠. 어쨌든 주말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은 강한 비둘기적 발언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분리를 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바로 긴축이죠.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지금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매월 1,200억 불씩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은 이제 좀 줄여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금리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구별짐으로 해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테이퍼링을 하면 곧 금리 인상이라는 이러한 심리적 경계를 차단을 한 게 굉장히 컸죠. 미국 시장은 그래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머징 마켓은 언제나 자산 배분이 선진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선진 시장이 자산 배분이 끝난 다음에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은 최근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공급망이 실질적으로 차단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 눈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좋지를 않아요. 여전히 오늘도 매도하고 있고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면 보다 잘 알 수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신뢰가 높지 않다. 역시 그 얘기대로 오늘 역시도 비차익에서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수의 주체가 부재하다. 이게 굉장히 좀 국내 시장의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대형주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섹터를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60일선과 20일선 경계에 놓여 있는 게 3,180인데 3,180을 넘어서면은 추세의 복귀를 했죠. 아직은 추세의 복귀가 되지 않고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좋아요. 중소형주가 좋다는 거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중에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건설주가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추세에 복귀를 했는데 이거는 유력 대선 후보의 건설 경기에 관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결국은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처럼 이렇게 대형주 섹터에서 올라오거나 요새 이제 개별적으로 폴더블 펀 이슈에 의해서 폴더블 펀 또 정책적으로 수소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이 돕니다. 순환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접근을 했다가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 미국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한 거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이 생각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이루어지고 테이퍼링 일정이 나오면 그거와 맞추어서 아마 경기 민감주와 또 금리 정상화에 따른 금융주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섹터는 이제 신용이에요. 신용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고점으로 찍고 있다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 신용을 보면은 24조 수준이니까 25조 9천억까지 갔다가 좀 빠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탁금과 같이 보면은 예탁금은 오히려 좀 줄고 있어요. 예탁금 관계를 보면 예탁금은 대형 IPO하고 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탁금과 신용잔고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신용은 안 줄고 예탁금은 줄다 보니까 한 37%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신용에 대한 경계를 좀 가져야 될 위치에 와 있고요. 신용은 양날의 검입니다. 신용을 사용하면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성과가 났을 때는 굉장히 빠른 성과를 가질 수 있지만 이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작동했을 때는 내 계좌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녹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B2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빚의 규모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신규 유동성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챙겨드렸으니까 이 시장에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주자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이 장 초반의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밀어주고 개인들이 끌어주는 그런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지난주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아무래도 시장 기대에 좀 부합하는 발언들을 해주었고 그 영향으로 미 증시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강세 출발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중인 가운데 외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소폭 눌리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양시장 모두 흐름은 견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인맥주들 외에도 정책 관련주들로 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외에도 폴더블폰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관련주들로도 수급 유입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보모터스인데요. 삼보모터스는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를 구성하는 부품과 자동차 내부의 파이프류 제품을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들은 자동차 엔진과 내부 순환계통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높은 품질력이 요구되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을 현대자동차와 닛산, 도요타, 혼다 그리고 GM,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수출 중에 있고요. 자동차 파이프와 오토 트랜스미션 플레이트 사업 부문에서는 동종업계 국내외 최고 경쟁력을 부여한 기업이고 삼보모터스의 현대차와 기아 점유율이 85%에 육박합니다. 해외 고객사의 전기차 아이템을 납품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요. 이외에도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이재하 회장이 전 안동 향후회장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안동 출신의 대선 후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일 가능성도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매년 연간 매출액이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보모터스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수소연료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신사업부가 입찰에 성공할 경우에 삼보모터스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관련 일정과 결과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경우는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큰 그림에서는 6,000원에서 9,000원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9,000원을 돌파할 시에는 좀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봉모터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 그리고 판매 업체입니다. 자동차 3대 핵심 모듈인 샤시, 칵핏 그리고 프론트엔드 모듈을 생산해서 현대차와 기아에 직설 공급하는 모듈 그리고 부품 제조 사업과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현대차, 기아에 수요되는 보수용 부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AS용 부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핵심인 사고 기록계를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업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리튬이온 배터리팩 개발, 그리고 생산을 전담하는 합작사 HL 그린파워를 설립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전동화 사업에 기반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외형 성장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최근까지는 이 GMP 차량의 핵심인 PE 모듈 생산이 양산 초기 수요 상승에 있어 예정 대비 좀 느린 흐름을 보여왔는데 하반기부터는 평택 PE 모듈 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기존의 생산 차질 현상이 감소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전동화 사업부는 최근 들어 분기에 1조 3,600억 원의 거대 매출원으로 좀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사업에 미국 현지 진출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획득한 글로벌 특허가 2,1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 1,000여 건 정도, 절반 정도가 친환경 분야에서 나왔고요. 현대모비스는 구동 시스템과 제어기,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미래 전동화 핵심 기술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특허 대부분이 좀 이와 맞물려 있고 이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 현대모비스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시총은 현재 26조 정도 되는데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이 현대모비스를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다양한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인데요. 사업부는 구명정건조, 그리고 수리, 파이프 제작과 설치 등의 복합 소재 사업부와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 특허 등의 제약바이오 사업부로 나뉘며 종속회사들을 통해서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전체 매출의 60%는 복합소재 사업부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나노젠이라는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인수 협약을 체결해서 이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판매권을 가져왔는데요.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지난달 10일 임상 3상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 28일에 임상 3A상 시험의 중간 결과가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되면서 긴급사용 승인 단계의 검토를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윤리위원회와 보건부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나노젠의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서류를 요청하면서 긴급사용 승인이 보류가 된 상황인데요. 9월 중순쯤에 보완 서류를 좀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일정과 결과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노코박스 관련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된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6만 원 부근에 단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제약바이오주들 특성상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섣부르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8월 들어서 상승폭이 좀 적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신규 진입보다는 지금 자리에선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 5만 1,000원 부근 기재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은 아직까지도 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장 초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좀 줄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약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인 수급도 지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도 1164원 선까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 수급 아직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화권 증시만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매수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양지수 계속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거래소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 이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은 시장을 힘껏 끌어올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